본 교과는 한국폴리테크대학교 성남캠퍼스 전자정보통신과 위탁과정 항공학 기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챕터 3 항공기상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대기하고 대기권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대기라는 거는 지구 중력에 의해서 공기가 이제 지구 인력에 의해서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의 어떤 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지구 대기의 구성은 질소하고 산소가 대부분이고요. 질소가 78%, 산소가 21%로서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기권은 이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제 높이에 따라서 여러 개의 층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밑에 층,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모든 기상 현상이 발생하는 게 이 대류권이고요. 그 다음 위가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그 다음에 열권. 그 이유는 이제 극외권이라고 해서 이제 오로라가 발생하는 이런 전리층 이상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대류권이고요. 대략 10에서 15km 정도의 범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상현상, 날씨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대기압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이 대기압 또는 기압에 관련된 거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세 명의 그 과학자에 의해서 이제 정립이 된 건데요. 처음에 이제 갈릴레오라는 사람은 이제 우물에, 그러니까 깊은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퍼내려고 해도 물이 그 퍼낼 수 없는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그 기압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제자인 토티첼리가 이어받아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은 기둥 있죠? 이 그러니까 수은이 담겨 있는 그릇에 여기 유리관에다 수은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었을 때 요만큼의 진공 상태가 발생하고 여기서 높이가 항상 이 관이 기울어져 있어도 항상 일정한 76cm가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여기 대기가 누르고 있는 이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처음 발견을 했고,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걸 우연히 이제 산에 가져갔는데 이 산에 가져가니까 이 높이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고도에 따라 그 공기의 압력이 서로 달라진다라는 걸 이제 발견해서 이런 그 대기압에 대한 그 이론을 정립을 한 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파스칼에 와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토리첼리, 파스칼 이 세 사람이 대기압 관련된 연구를 했다는 정도는 기본 교양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압의 정의는 수직으로 쌓인 공기 기둥의 압력을 정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대기압은 지구의 대기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토리첼리에 의해서 발생한 거고요. 1기압에서는 수은주가 76mm, 76cm죠. 그 76cm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1기압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바다 지표면 있죠? 바다 해수면. 이 해수면을 갖다가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이제 이 파스칼이 정립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파스칼, PA를 쓰거나 또는 바라는 그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압하고 대기압 사이의 관계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일단 기압하고 고기압하고 기압에 관련된 간단한 동영상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우진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압, 한자로 풀어보면 공기 기 누를 압, 말 그대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뜻하는 것인데요.
기압의 연구에 대한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기압에 대해 관심을 처음 가진 사람은 바로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친구가 한 명 찾아왔는데요. 내용은 자신이 우물을 찾기 위해 땅을 팠는데 아무리 물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갈릴레오는 왜 우물이 나오지 않는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기압에 대한 연구는 갈릴레이의 제자인 우리도 잘 아는 토리첼리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기압에 대한 연구를 위해 물 대신 수은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대기압 실험입니다. 수은이 담긴 유리관을 거꾸로 수조에 담그게 되면 일정 부분까지만 내려가고 76cm의 높이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유리관 안에서 수은이 누르는 힘과 유리관 수조에서 밖에서 누르는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한 이러한 실험을 통해 공기가 없는 공간, 즉 최초의 진공 상태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블레즈 파스칼이 기압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이전에 갈릴레오와 토리첼리가 연구한 기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는 어느 날 파스칼이 토리첼리가 만든 수은주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수은지가 갑자기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를 가지고 파스칼은 높이에 따라 기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길고 길었던 기압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하였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기압에 대한 연구를 한 이 파스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압의 단위를 파스칼 또는 헥토파스칼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유리관 안의 수은의 힘과 바깥의 수은의 힘이 평형을 이루어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는 1기압이라고 하는데요. 1기압은 헥토파스칼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1013 헥토파스칼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받고 있는 공기의 압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압은 단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압은 높이에 따라 강도가 다르게 됩니다. 지구를 기준으로 보시면 지상이 가장 강한 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 하늘, 그 다음 우주겠죠. 간단한 실험으로 이와 같은 고도에 따른 압력차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높이가 있는 우유곽을 준비를 하고요. 그 후에 높이의 차이를 두고 이와 같이 구멍을 뚫은 후 우유곽 안에 물을 붓게 되면 구멍으로 각각 물이 나오게 되겠죠. 즉 압력에 따라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맨 하단부의 구멍에서는 위로 많은 물이 쌓이면서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물줄기가 제일 강하게 형성이 되고 위로 갈수록 물의 압력이 작아지면서 물줄기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압도 이와 같이 높이에 따라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그 대기압, 기압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기압하고 저기압에 관련된 설명 부분인데요. 자, 고기압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부분을 갖다가 고기압이라고 부르고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부분을 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북반부하고 우리나라 지구를 중심으로 반을 나눴을 때 북반부하고 남반부가 있는데 이게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우리나라들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북반부에 관련된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기압, 고기압하고 저기압에는 이제 회전 방향이 있는데요. 그 회전 방향은 여러분들 오른나사들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나사의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나사가 그 회전하면서 이제 박히는 아래쪽으로 하강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고 이 고기압과 저기압의 회전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야 되죠. 낮아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기가 상승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공기가 상승을 하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고기압은 주변보다 이 부분의 기압이 높아야 되니까 공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야 되니까 하강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공기가 상승을 하려면 주변 공기가 모여들어야 되는데 그때 모여들 때 공기가 어떻게 회전을 하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모여서 올라가는 형태가 뜨고요. 고기압은 눌러야 되면
이 누른 게 지표면에 부딪히면 퍼져야 되죠. 그때 퍼질 때 어떻게 퍼져요?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 이 오른 나사에 적용을 해보면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죠? 나사가 박히고 기류가 하강하겠죠? 하강하면서 어떻게 돼요? 퍼지겠죠? 퍼질 때 어떻게 퍼져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퍼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압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변의 공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모여들어서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죠. 예, 상승을 하는 그런 효과를, 그런 그 상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 첫 번째 그림은 이제 회전 방향과 상승 하강에 관련된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승 하강, 그다음에 회전 방향에 관련된 두 가지 그림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강 기류에 해당되는 거고요. 중심 풍속이 다소 약한 형태로 띄고 고기압에 따른 그 주변 지역보다 기류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 밀어내는 형상이 크죠. 그래서 날씨가 좋은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기압인 경우에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저군 같은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가 많이 발생해요? 비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나 강수 현상이 있고 풍속이 강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보통 나오는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저기압이죠. 고기압에 의한 게 아니라 저기압에 의한 거고요. 비바람이 강한 나쁜 날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지역이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기온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공기가 따뜻해지고 공기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여기 고기압의 경우에는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공기가 차가우니까 어떻게 돼요? 공기가 하강을 하겠죠. 이런 공기, 온도, 기온에 따라 공기의 흐름에 따른 현상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아는 이유는 여러분들 드론을 조종을 할 때 드론은 바람에 가장 취약한 기종 중에 하나거든요. 드론뿐만 아니라 항공기, 비행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의 날씨가 드론 날릴 때 그 날씨를 보고 저기압 상태인지 고기압 상태인지 그 주변 환경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항공 기상이라는 부분을 하게 되는 거니 잘 들어보고 드론을 날릴 때 주변 날씨 상황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 보던 그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동영상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평평한 지면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골짜기다, 산의 능이다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주변의 지형이 낮게 형성이 될 때 산의 능으로 형성이 되게 되고요. 주변이 반대로 높게 형성이 될 때 우리는 여기를 골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한 고기압과 저기압은 서로 부는 바람의 방향과 특징이 다른데요.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북반구를 기준으로 고기압은 위로부터 내려온 공기가 시계 방향을 따라 퍼지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저기압은 아래로부터 공기가 오르면서 반시계 방향을 따라 모여드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일기도, 대기압에 대한 지도상에다 대기압을 표시해 놓은 일기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 시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표시된 것들을 봤는데요. 자, 일기도라는 거는 이제 각 지역의 기상 상태를 지도 위에 표시한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풍향, 풍력, 그다음에 기온, 그 다음에 등압선, 기압에 대한 거, 전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표기를 해 놓은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선이 보이죠? 이 선이 이제 등압선이에요. 그래서 이 등압선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기압을 유지하고 기압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놓은 게 바로 이제 등압선이고요. 이 등압선의 간격이 좁으면
여기는 이제 그 기압차가 크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처럼 기압선의 간격이 등압선의 간격이 멀면 이제 기압차가 적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압 여기 등압선의 요 간격이 좁은 요런 지역에서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등압선의 간격이 먼 경우에는 이제 풍향 풍속이 이제 작은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 기압 그러니까 일기도에 이제 표시되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운량이라는 건 뭐냐면 구름의 정도죠.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총 10개 정도의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비냐, 뭐 안개냐, 그 다음에 뭐 눈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 윗부분에다가 이런 마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바람이 세면 셀수록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나 눈 이런 것들을 오게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전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선을 표시할 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한란전선은 삼각형 모양을 쓰고요. 온난전선은 동그라미 반원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서로 붙어 있는 이런 형태의 것은 이제 정체전선. 그러니까 두 개의 한냉전선이랑 온난전선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어떤 지역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를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회색 전선은 두 개가 섞여 있는 그런 형태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도상에 어떤 등압선, 그 다음에 바람의 풍속, 풍량, 그 다음에 구름의 정도, 그 다음에 전선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해놓은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일기도라고 합니다.